안녕하십니까. 안세회계분의 대표 박윤정 회계사입니다. 오늘 이제 771강은요.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복합 양도나 취득을 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이거를 한번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이걸 보통 이제 한꺼번에 통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럴 때 토지값은 얼마, 건물값은 얼마. 왜냐면 건물에는 부가가치세 10%가 붙고 토지는 이제 건물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분해야 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이렇게 토지가액 따로 쓰고 플러스 건물가액의 110%의 부가세 이렇게 별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그게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쟁점이죠. 그래서 우리 안세 재경전을 2020년 2월 10일자 표지에 제가 있는 걸 강의 규제로 삼고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과세, 부가가치세나 기타 과세 시가 표준액 아니면 장부가액 반영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나 건물가액의 실거래가액을 기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합리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토지의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의 기준시가 거기에 10% 곱한 부가세까지 한 걸로 안분하는 표를 한번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거하고 좀 정상적 차이가 나면은 그걸로 감분하고, 그렇지 않고 실거래가액이 입증할 만하면은 실거래가액으로 기록을 하고,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세법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. 그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분명하다, 그 합리적 시세대로 돼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액인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 곱하기 10%, 110% 이걸로 이제 그대로 인정합니다. 그래서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. 근데 이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가액가 30% 이상 차이가 나서 비정상적이다 할 때는 이제 30% 미만 차이 나면은 그냥 비정상적이라 할지 30% 미만 정도니까 그냥 토지와 건물과의 실제 거래가액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서 기재를 한다 그런 얘기죠. 그러나 토지나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가하고 30%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그럴 때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실제 거래액 때 인정할 수 있지만 이유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을 안분한 금액으로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세팅을 한다 그런 얘기죠. 자, 이럴 때 이제 토지와 건물가액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? 감정평가가 존재하면 그 실제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감정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하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감정가액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럴 때는 기준시가가 존재하면 그 실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. 그렇게 되죠. 일부 기준시가가 입증이 된다. 그럴 땐 먼저 장부가액들을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배분하면 된다. 이런 얘기고. 자, 감정가액도 부존재하고 기준시가도 없으면 그럴 땐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면 된다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이제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.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, 공유주택의 경우는 실제 가액을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면 된다. 어쨌든 항상 애매하거나 그 불확실할 때는 토지의 기준시가, 공시지가와 건물의 그 기준시가의 110% 곱한 걸로 안분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건축중 건물의 경우는 토지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하면 된다.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에 따른 배분 방법을 그 가액 안분 비율에서 쭉쭉 그 열거가 돼 있다는 것이 다행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실제 거래가액들을 잘 쓰면 되되 그것이 비정상적이나 불분명할 때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110%를 가지고 그 실거래가액을 안분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장부상 기표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 또 취득세 등록세 또 장부상 기록 이런 거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세계로 대표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.